반갑습니다. 턱걸이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 기사의 필기에 관련돼서 출제 기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적용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치만 되어 있죠. 보통 출제 기준이 보통 3년이나 4년치인데 이 산업안전 기준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내년에 출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해서 따야 되느냐 아니면 한 해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이게 출제 기준 날짜일 뿐이지 내년에 바뀌어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공부하신 거 그대로 공부하시면 내년에도 충분히 사용하시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내용 보면요, 산업재해 예방과에 관련된 얘기랑 작업 환경 또는 근로자 안전교육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1번이 안전관리론이죠. 우리 이 산업안전 기사는 120 문제죠. 그러니까 6과목이라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3시간, 20문제당 30분씩 해서 3시간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다 보면요,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는 약 15점 정도는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개요 또는 재해는 중대재해였죠. 중대재해라고 하면 4, 1, 3, 2, 부, 10 이렇게 외우셔야죠. 자, 사망 1명, 3개월 이상 2명, 그리고 부상 1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해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손원대가 알고 계세요. 예손원대,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조사의 목적을 보면요, 재해조사의 목적은 책임자 처벌이 아닙니다. 책임자 처벌과 문책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재해 목적은 무슨 원인을 발견해서 대비하고 그런 내용이지 책임자 처벌이나 문책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죄운동 이런 게 있고요. 보호구 여기 있네요. 보호구에는 뭐가 있죠? 보호구라 하면 보호구, 경독진, 면목에 화장복이 있죠. 즉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면은 뭐죠?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그리고 화는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이 보호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해지 훈련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무죄의 정의 3요소도 알고 있어야죠. 무차민입니다. 무차민, 즉 무의 원칙, 참여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의 운동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의 법칙이와 메슬로우의 욕구 3단계, 파블로의 학습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 예지 훈련을 말씀드리면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산업안전 심리들 있고요. 산업안전 심리에 보면 인간의 특성과 관계에서 착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착오하면 인판조 알고 있어야죠. 인판조 착오입니다. 인지 과정 착오, 판단 과정 착오, 조치 과정 착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직과 인간 행동, 재해 빈발성, 주의와 부주의 하면 또 여러 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과혼, 저우단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의식 과잉, 의식의 혼란, 의식 수준 저하, 의식 수준 우회, 그리고 의식 전달 단절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체 리듬을 얘기를 하면 육감지 알고 계셔야죠. 육감지, 그죠?
6은 뭐죠? 육체적 리듬 23일짜리죠. 감성적 리듬은 28일짜리고, 그리고 지성적 리듬은 33일짜리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심리학에 보시면 학습이론에는 파블로브의 학습이론들 알고 계셔야죠. 파블로브 아시죠? 거기에는 강, 일, 시,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파블로브의 학습이론입니다. 또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계획 뭐 이런 것이 보시면요, 교육계획에서 단계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기태 알고 계셔야 되죠. 그 지식교육, 그리고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방법, 교육실시, 이런 것 중에서, 자, 교육방법이 4단계, 뭐가 있죠? 도, 제, 적, 확이 있죠? 도입, 제시, 적용, 확신, 뭐, 이렇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TWI, OJT, 오브젝트 있는데요. OJT는 뭐 직장 내 개별직이고, 오브젝트는 직장 외 집단전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관계법규에 보시면요, 산업안전관리비는 뭐 매월 작성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토목 150억 이상,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그 교육방법 중에서 토의법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은 네 가지가 뭐가 있죠? 비, 대, 자, 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대자수, 비판금지, 대량 발언, 자유분방, 수정 발언,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이것도 역시 15점 이상은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안전과 인간공학, 그 인간공학의 정의의 목적은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능률 향상, 그리고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공학의 목적, 정의면 목적이고요. 그리고 정보 입력에 보시면 시각적과 청각적을 나누는데, 시각적이라 하면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길고 다시 한번 그 생각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고, 시끄러운 것, 이런 것들에서 시각적인 것이 효과적이고요. 청각적인 것은 긴급하고, 그리고 간단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리고 너무 밝은 곳, 이런 것은 청각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음식이 좀 긴급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각적인 것에서 그 정량적 표시장치,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량적 표시장치라 하면 취, 화, 온, 납, 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취급물질, 화학설비의 용량, 온도, 압력, 조작, 이런 것들이 정량적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에 또 얘기가 중요한 게 있죠. 인간 실수의 분류를 보면요, 인간 실수는 생작, 순식과,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생작, 순식과, 생략 에러, 자기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그리고 과잉 행동 에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실수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 계측이라 하면 조극평 아셔야 되겠죠. 조극평, 즉 조절 가능하거나 극단치를 사용하거나 평균치를 사용하거나. 평균치라 하면 5에서 9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것을 평균치라고 하죠. 조극평. 그리고 자, 부품 배치. 부품 배치 원칙이 있습니다. 부품 배치 원칙은 뭐죠? 기사가 부품 배치의 원칙입니다. 즉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중사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의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절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뭐 조도, 반사율의 순서도 가끔 나오군요. 바닥, 가구, 벽, 천정 순으로. 바닥이 제일 작고요. 천정이 제일 크고요. 이게 조도 그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별 조도 및 소음 기준. 소음 기준도 아셔야 되는 게 90dB부터 115dB까지 있는데요. 90dB에서 노출 환경은 8시간이죠. 그리고 쭉쭉쭉 나가서 15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소음, 그러니까 강렬한 소음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컷셋과 패스셋인데, 컷셋이라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그리고 패스셋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신뢰도 계산 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MTBF, MTTF 이런 거는 람다분의 1은 총 고장수분의 총 동작시간,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다음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 이것도 15점 이상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15점 이상 받아주셔야지 좀 다른 게 좀 편하게 점수를 따실 수 있고요. 뭐 쭉 읽어보시고, 안전율이라 하면 안허인으로 외우셔야죠. 안전율은 허용 인력분의 인장 강도, 안허인입니다. 안허인. 그리고 연삭기에 대한 얘기 자주 나옵니다. 파괴 원인, 정지 속도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프레스, 금형, 원심기, 아세틸렌은 뭐 그 조건 중에 계고부에서 뭐 1.5m, 화기에서 5m, 화기는 5m 이내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세틸렌의 압력이 얼마죠? 127kPa 기준 이하로 사용해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안전장치 종류도 있죠. 안전장치는 뭐가 있죠? 방제 수검이 있습니다. 방제 수검, 즉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그리고 화염 검출기. 화염 방사기 아닙니다. 방사기로 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화염 방사기라 화염 검출기입니다. 화염 검출기. 화염 방사기로 이거 적는 사람도 애고 있습니다. 예, 화염 방사기가 아니고 화염 검출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반 기계 중에서 지게차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지게차 할 때 점검 사항이 뭐죠? 제하 경전키를 점검하셔야 되죠. 제동장치, 하역장치,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바퀴, 제하 경전키를 지게차를 모실 때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에는 또 아셔야 되는 게 역비 건터비죠. 즉 컨베이어 벨트를 방호장치, 이탈 역주행 방호장치, 그리고 비상 정지장치, 건널다리, 덮개가 컨베이어 벨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의 양중기도 문제 많이 나오죠. 양중기라 하면 리승곤 이크, 리프트, 승강기, 곤도라, 이동식 크레인 이렇습니다. 리프트는 0.1톤 이상을 그 양중기 중에 포함시키고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전기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반타작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뭐 전기를 좀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겠지만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안 배우신 분들은 반타작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뭐 쭉 읽어보시면 전기 설비 및 기기
안전작업들이 있고요. 누전 차단기 많이 나오죠. 뭐 욕조나 화장실 같은 거는 15mA, 15와 30mA 두 개 나뉘죠. 15mA 0.3초, 일반적으로는 30mA 0.03초 이내 동작해야 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절연용 안전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내전압 절연 장갑이죠. 내전압 절연 장갑의 등급을 물어보거든요. 등급은 00 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죠. 4등급까지 있는데 그 색깔 갈빨, 흰, 노녹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빨, 흰, 노녹 등, 갈빨, 흰, 노녹 등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지공사 생략 가능한 게 뭐죠? 감도가 30mA 이하이거나 그리고 직류 300V 이하, 교류 150V 이하일 때 접지공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해 설비도 좀 나오고요. 필해 설비, 제한전압, 필해 설비, 필해 침 보호 여유도, 필해 침 보호 여유도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방폭 구조 잘 외워둬야 있습니다. 방폭 구조를 외우실 때 방폭 구조가 그 앞안 틈내 유본 외우시고요. 앞, 안, 틈, 내, 유, 본으로 외우시고 패스도이, 즉 패스도이로 외우십니다. 그 앞이 P고요. 즉 압력 방폭 구조, 안전등 방폭 구조, 그리고 S 특수 방폭 구조, 그리고 뭐 D가 뭐죠? 내압 방폭 구조, U가 그 유입 방폭 구조, 그죠? 그리고 I는 본질 안전 반축 구조. 이렇게 방폭 구조 외우실 때 패스도이 외우시고요. 패스도이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설비로 가볼까요? 자, 화학 설비도 화학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은 또 이것도 반타작 정도 생각을 하시고, 화학 전공을 하셨으면 반타작 이상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정안전, 폭발의 원리, 그 가스 폭발의 원리 위험 장소가 0종에서 2종까지 있죠. 그리고 분진이 뭐죠? 20종에서 22종까지 있습니다. 요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정안전기술 중에서 계측장비 나올 때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가 있죠? 온, 유, 압이 있습니다. 즉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특수화학설비 계측장비가 되겠습니다. 연소의 3연 아시죠? 가산점, 가염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험도 H 이꼬로 L분의 U-L이죠. 그 연소화학값과 연소화학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화의 종류도 1종에서 4종까지 그 ABCD에 대한 얘기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기술 보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은 요것도 한 15점 정도 받으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건설안전기술하고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안전관리론, 요게 좀 외울 게 많거든요. 외우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 잘 하셔가지고 15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다 보면 그 중에서 건설 장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건설 장비 중에서 구삭 장비를 하면 그 네 가지 외우십니다. 백파드크를 외우시고요. 즉, 자, 백파드크 하면 백호, 파워셔블, 드레인 라인, 그리고 크림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굴삭장비입니다. 백파드크. 그리고 이거 어떨 때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낮을 때, 높을 때, 뭐 이렇게 사용한다는 문제들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네요. 양중기 나오는데, 리슨곤이크. 말씀드렸죠? 리슨곤이크.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6과목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산업안전기사는 어디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 과목이다, 이건 이 과목이다 이렇게 않고 비슷한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하나만 외우면 두세 과목 같이 외운 게 되니까요. 그리고 비계의 세 가지가 있죠. 강간비계, 강간틀비계, 시스템비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에면 거푸집 하면 외우셔야 게 뭐죠? 갱스터클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갱스터클, 그리고 갱폼, 슬립폼, 터널, 하이닝폼, 클라이밍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설발판 지지력, 가설발판의 지지력에 400km, 250km, 500km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건설, 운반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안전기사의 필기의 출제 기준을 좀 보셨는데요. 뭐 충분히 외우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공부하시면 뭐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턱걸이 기사와 함께 꼭 턱걸이 하시기 바랍니다. 턱걸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턱걸이 기사였습니다.